자, 이어서 뻐꾸기 주식 특강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초반에도 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경제 지표에 따라서 우리가 시장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의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이 뻐꾸기 주식 통해서 시장에 대한 어떤 그림을, 밑그림을 쭉 그려드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뿌리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뿌리가 흔들리면 여러분들의 투자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확신을 갖고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아까 좀 전에 제가 얘기해드린 대로 우리는 최소한 이번 상승이 이 시점까지는 갈 것이고 거기서부터는 이렇게 될 것이고 뭐 이런 그림을 좀 그린다라고 그랬잖아요. 이번 뻐꾸기 주식은 주제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연준의 긴축이 반영된 3월 CPI,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 것인데, 이번 3월 CPI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던 게 있어요. 뭐 작년 6월 달에 우리가 CPI 9.9% 넘었을 때 여기가 정점입니다. 이제부터는 좀 빠질 겁니다. 그렇게 돼 왔고요. 최근 들어서 좀 더 스티키하게 가고 있었지만 이번 4월 발표되는, 그러니까 이번 주 발표되는 3월 CPI부터는 뭐 주거비도 좀 빠지게 될 것이고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자, 이 부분과 더불어서 향후 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같이 한번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좀 한번 보시죠. 3월 CPI 그리고 코어 CPI. 자, 보시게 되면 이번 3월 CPI는 5.0이 나왔습니다. 예상치도 하회했고 전달은 얼마였습니까? 6%였습니다. 그죠? 지금 이제 5.0. 코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번에 잘 보시게 되면 코어는 뭐 예상치 정도 됐어요. 전달보다는 0.1 늘어났다고 하지만 예상치 정도 나왔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된 건 아니었고, 오히려 지금 지난달에 6% 정도 됐던 소비자 물가 지수가 5%로 주저앉았다라는 거. 자, 요거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 잘 보시게 되면 헤드라인 지표는 크게 낮아졌다. 근원은 아직 조금 끈적거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보시게 되면, 그리고 요게 있어요. 2020년 이후 코어 CPI와 역전된 것은 처음이다. 이건 뭐냐, 헤드라인 CPI하고 코어하고 역전이 되었다.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아래쪽에 빨간 거는 코어고요. 5.6이 나왔죠. 이게 2020년 이후 처음으로 헤드라인 CPI가 급격하게 빠지면서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일종의 뭐 데드크로스라고 해야 되나? 그죠?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월간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전달에는 0.4였고요. 이번에 0.1까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잘 보시죠. 이거 선으로 한번 연결해 봤는데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네, 좀 잡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죠. 작년 6월에 9.1이었습니다. 이때 뭐 여러분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게 정점이라는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그 논리를 계속 펴드렸어요. 계속 이것이 빠지게 되는 논리를 계속해서 말씀드려서 지금은 8%에서 7% 왔다가 6%에서 지금 5%까지 왔죠. 올 초에 제가 지난 2월, 3월에도 그런 얘기 드렸어요. 올해 하반기 어디쯤에 가면 어쩌면 우리가 2%대도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도 제가 지난 2월 달에 한번 해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 흐름대로 지금은 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조금 더 좀 주목해서 들여다보게 되면 이 쉘터, 이 주거 서비스 지표가 완만하게 조정을 보였다. 그죠? 지난주에도 저희가 말씀드린 이번 주 발표된 CPI에서, 자, 보시게 되면 이게 쉘터거든요. 전달에는 0.8이었고 이번에는 0.6으로 좀 빠졌죠.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죠? 계속 정말 잡히지 않았어요. 0.7, 0.7, 뭐 0.6, 0.8 뭐 이러다가 이번에 조금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4월 CPI부터는 좀 더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좀 더 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요. 이 셀터는. 에너지 쪽은 잘 보시게 되면 에너지 쪽인데요. 이 에너지 쪽은 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이 에너지 쪽이 특히 많이 빠지면서 이번 CPI가 급하게 좀 밀려 내려온 것이다.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에너지 쪽에서는 최근에 유가가 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음 달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저희가 조금 관찰을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월별 핵심 CPI 변화 주요 원인 이렇게 해놨는데 한번 보시죠. 얼마나 빠졌는지. 여기 파란색은 렌트 오브 쉘터라고 해갖고 이제 주거비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이쪽이 되겠죠. 전달에는 파란색 막대가 조금 더 컸었는데 2월이 되겠죠. 그 다음에 3월 CPI에서 파란색 막대가 많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 여기 녹색은 뭐냐, 유스드카, 그러니까 중고차, 중고 트럭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크게 빠졌다가 이거는 조금 다시 좀 살아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일단은 우리가 좀 기대하고 있었던, 사실은 주거비가 좀 빠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CPI에서는 주거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주거비는 좀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 3월 CPI 발표한 다음에 보시게 되면 지금 금리를 한 단계, 5.25까지 한 단계 올리는 게 3월 CPI 발표 이후에는 한 60% 초반 정도 됐었는데, 전날에 보게 되면 거의 뭐 한 80% 가까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는 한 단계 정도는 더 올릴 거라고. 그래서 5월에 한 단계 정도 더 올리고 기축은 마무리되는 쪽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사실 지난주에는 여기에 이렇게 동결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단계 올리는 건 5.25, 여기가 뭐 40% 정도 때 됐고, 여기가 대략 50에서 60 정도 됐고, 이 윗단은 없었어요. 지금도 5.2 이상은 뭐 사실 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잘 보시게 되면 5월 달에 금리를 한 번 더 한 단계 정도 올리고, 6월에는 금리를 동결하는 쪽으로 좀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6월에는 좀 동결을 하고, 그 다음에 7월에는 금리를 좀 내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5월 달에는 한 단계 정도 올리고, 6월에는 동결하고, 7월에는 지금 현재 한 49% 정도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빠르면 7월 정도에도 금리를 한 단계 내릴 수도 있겠다라는 걸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금리 인상 사이클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금리가 좀 동결이 되고 향후 금리 인하로 가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러면 첫 번째 금리 인하하면은 이게 시장의 호재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미리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지금 한 7월 정도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는데, 7월에 금리를 올리고 나면 증시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의 분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자, 이 부분을 좀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달러는 반대, 달러는 지금 거의 뭐 100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3월 생산자 물가지수 CPI 발표 이후에 곧바로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잘 보시게 되면 정말 크게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0.5. 예측치 0.1이었는데 정말 크게 빠졌죠. 이때 미증시가 강하게 올랐다. 그죠? 자, CPI에 이어서 PPI도 잡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난주에 고용 발표 있었죠. 그때 실업률은 조금 그렇게 좋지 않았고, 비농업 고용 빠졌고, 그 다음에 시간당 평균 임금도 빠졌고, 근데 이번 주에 발표된 주간 기준으로 매주 목요일 발표되죠.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이거 보게 되면 23만 9천 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보다도 높았고, 그죠? 자, 이거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배드 뉴스가 굿 뉴스가 된다라는 얘기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경기 침체를 공식화한 다음에, 금리를 동결한 이후에, 금리를 인하한 이후에는 배드 뉴스가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고요. 자, 요거 잠깐 한번 볼까요? 이거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자, 보시게 되면 대부분 이제 자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건데요. 연도별로. 자, 2022년에는 작년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때는 뭐가 가장 좋았습니까? 수익률이 가장 위에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코모디티, 원자재가 가장 좋았다. 그 다음에 캐시였고, 그 다음에 골드였고, 그 다음에 미 국채였고, 그죠?
이 하이힐드 채권, 그 다음에 뭐 MSCI EAFE, 뭐 그 다음에 쭉 내리면 S&P 500이 가장 안 좋았고, 더 안 좋은 거는 MSCI 이머징 이쪽은 더 안 좋았고. 근데 이번에 보게 되면 제가 그래서 이것이 바뀔 거라고 그랬죠. 보시게 되면 지금 골드가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전자산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이제 달러를 대체하는 자산이라고 보면 되면 지금 골드가 가장 좋습니다. 여기에 MSCI EAFE, 이거는 유럽, 호주, 뭐 극동, 그러니까 중국, 한국, 일본 여기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굉장히 수익률이 좋게 가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 뭐 MSCI EM 같은 경우도 사실 작년에 굉장히 좋지 않았지만 이만큼 올라가고 있고요. S&P 500도 거의 뭐 작년에는 연간 거의 한 20% 가까이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지금은 7.2%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 매년 크게 죽였던,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2017년도인데 요건 MSCI EM하고 MSCI EAFE, S&P 500이 가장 좋았죠. 이때는 2017년도. 근데 그 전년도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이 저 밑바닥에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안 좋았던 게 이듬해가 되면은 분위기가 바뀐다는 거죠. 지금은 또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작년에 안 좋았던 주식 시장이 여전히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 제가 이런 얘기 드려서 50 아래로 내려가면 연준은 여지없이 금리 인하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자, 그런데 경기 침체 선언을 하게 되면 그것이 악재가 될까요? 저는 그 악재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잘 보시게 되면 수치로 보면 45 아래로 내려가면 여지없이 리세션을 선언했습니다. 지금 얼마냐면요. 46.3입니다. 이 빨간색 점선이죠. 거의 근접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게 되면 이게 2008년도고요. 그 다음에 요거 앞선 자리도 한 번 있죠. 여기 바로 보세요, 여러분들. 언제요? 2020년. 결국에는 이때가 다 증시가 바닥이었고 기회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46.3까지 내려와서 거의 45 근접까지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좀 더 주목해 봐야 되고 45 정도 내려오게 되면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여지없이 경기 침체를 선언을 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중소기업 낙관 지수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이런 설문인데, 여기를 한번 보시죠. 이게 뭐냐면 여기 now good time to expand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서 이거는 그냥 투자를 해야 되는 좋은 타이밍이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항상 높을 때는 어떤 때였냐면 화랑이거나 시장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높았다는 얘기는 여기에도 투자를 하기에 좋았다라는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증시가 다 고점이었어요. 반대로 투자를 하기에 좋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설문을 했었던 이 밑바닥에 있는 이 지점들 잘 보시게 되면 2016년 3월 또 2020년 4월이 여기고요. 그 다음에 23년 3월 지금 현재 여기죠. 이게 23년 연초고 전부 다 지금 투자하기에 굉장히 시설 투자나 이런 투자하기에 너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얘기했던 시점이 전부 다 증시는 바닥이었다라는 겁니다. S&P 500 기준으로 해서는 2016년 3월이 1810이었고요. 그죠? 그때가 바닥이었어요. 한번 여러분들 차트 한번 보세요. 20년 4월은 2200포인트 그때 바닥이었고요. 올해 3월도 3800포인트 바닥입니다. 지금 현재 S&P 500은 4100선을 올라가고 있어요. 자, 지금은 이런 바닥 징후들, 우리 증시와 매치하면 이런 역발상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5월 FOMC 금리 결정을 위한 주요 이벤트는 모두 끝났습니다. 자, 연준의 금리와 경기 전망을 감안한 향후 증시 전망은 다음과 같을 것 같다. 자, 증시는 금리 동결과 금리 인하라는 연준의 피복 기대감에 상승세를 저는 좀 더 이어갈 것이다라고 봅니다. 연준이 경기 침체를 공식화하는 것은 금리 동결과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되면 증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두려움, 이것으로 해서 저는 증시가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금리를 인하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금리 인하를 한두 번 하게 돼서 그게 인하가 이어질수록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 기대감은 증시를 다시 상승으로 만들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과거로 돌려보세요. 결국 우리는 이 긴 터널 끝에서 또다시 그 시점은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결국 유동성 장세를 만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유동성 장세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를 큰 그림을 오늘 그려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뻐꾸기 주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